선생님, 떡볶이가 너무 땡기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임신 기간 중에 매운 거 먹지 말라던데 떡볶이 먹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러지아입니다. 제가 식단관리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저런 거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 저도 떡볶이를 무척이나 자주 먹는 편인데요. 요즘은 포장돼서 잘 나오니까 거기에 야채 넣고 오뎅 넣고 뭐 이렇게 해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떡볶이만 드시면 뭔가 영양이 불균형이 있어요. 네, 눈치채셨죠? 떡볶이가 보통 2인분 기준으로 나오는데 떡볶이에는 대략 180에서 20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탄수화물을 한 끼에 100g 이상 드시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떡볶이에 있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려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품 광고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자주 먹는 떡볶이라서 이제 보여드린데요. 떡볶이에 보면 밀떡이 있고 쌀떡이 있는데 사실 밀떡이 훨씬 더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좀 끓이고 나서도 말랑말랑해서 좋은데 저는 그래도 밀떡보다는 쌀떡을 고르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먹은 제품은 바로 요 쌀떡볶이, 국물 떡볶이인데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영양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탄수화물이 총 2인분 기준으로 183g이죠. 그래서 저는 이 떡볶이를 끓여서 아이와 저와 나눠 먹는데 아이에게 3분의 1, 저에게 3분의 1을 담습니다. 자, 이렇게 떡볶이를 끓이면서 옆에는 물을 미리 이제 또 끓이는데요. 이 물은 달걀을 삶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2개 내지는 3개 정도 삶아서 제가 1개 반을 먹든 아니면 1개 정도 먹고 아이에게도 똑같이 계란을 줍니다. 떡볶이에 계란이 왔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치즈를 넣을 건데요. 모짜렐라 치즈 요 70g짜리 반 개를 이제 제 그릇과 아이 그릇에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35g 안에는 단백질이 약 10g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란 1개에 단백질이 6g,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안에 10g, 그리고 떡볶이를 이제 탄수화물 183g 중에 60g 먹었는데 거기에 단백질이 총 15g 있는데 3분의 1 정도 먹었으니까 단백질은 5g 있겠죠. 그러면 떡볶이, 계란,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반 봉지 요 3가지를 하면 탄수화물은 약 60g, 그리고 단백질은 21g이나 채워지게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여성에게 1일 최소 단백질을 40g, 권장량은 50g 정도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으면서 21g의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약 절반 정도의 단백질을 먹은 셈이네요. 근데 떡볶이에 계란에 치즈 이렇게 먹었지만 뭔가 아쉽죠? 그래서 후식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플레인 요거트 85g 안에는 탄수화물이 14g 그리고 단백질이 3g이 있어요. 그러면 떡볶이 60g, 요거트에 있는 탄수화물까지 총 74g, 즉 잡곡밥 한 공기에 있는 탄수화물과 비슷한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은 셈이고요. 이제 단백질은 또 더 많이 채워졌죠. 아까 11g, 3g이니까 이제 단백질은 총 14g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외에 꼭 체크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 지금 이 식단에는 식이섬유가 좀 많이 부족해요. 하루 권장 식이섬유 양은 약 20g인데요. 지금 떡볶이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4g이 있는데 제가 3분의 1만 먹었으니까 1점 몇 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채나 아니면 뭐 양배추를 좀 넣거나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집에 양배추가 없어서 결국 우엉 조림 해놓은 거 몇 점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볶이를 드신다 하면
계란을 한 2개 정도 넣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계란에 치즈 요렇게 넣어서 드시면 단백질은 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식이섬유를 조금 더 드시려면 여기에 뭐 버섯을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버섯과 양배추 이런 식으로 넣어서 또 식이섬유 양을 좀 늘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요거트까지 먹었는데 요거트에 이제 딸기 2알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갈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뭐 딸기 2알은 뭐 당이든 탄수화물도 이런 게 굉장히 미미해서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뭔가 그래도 허전하다 하면 후식으로 뭐 루이보스 차, 그리고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 커피, 여기에 뭐 견과류 한 3-5알, 5알, 10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보태서 드셔도 과하지 않는 적절한 식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는 뭘 먹었냐면 잡곡밥 한 공기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공기 이렇게 먹고 달걀 후라이 먹고 또 견과류 이제 볶아놓은 거 그거 조림해 놓은 거 먹고 그리고 멸치볶음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단백질이 한 11g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저녁에 단백질을 한 10g, 15g 정도만 먹으면 오늘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 채우는 것 같고요. 다만 아침과 점심에 식이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녁은 좀 나물 반찬 위주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오늘 하루 식이섬유 양, 탄수화물 양, 그리고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입덧 중이시거나 조상기가 있거나 또 뭐 먹덧이 있으시거나 뭐 과체중이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좀 적은 날은 탄수화물을 살짝 줄여 먹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 3끼 다 뭐 밥을 이렇게 한 공기씩 먹기는 힘들어서 한 끼는 밥을 한 2분의 1공기나 3분의 2공기 정도 먹고요. 점심에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떡볶이를 먹었다 하면 저녁에는 식이섬유를 좀 더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내가 먹는 식단이 예를 들면 스파게티나 뭐 라면이나 이렇게 떡볶이나 이렇게 주로 탄수화물이 좀 많다 싶으면 거기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어떻게 넣어서 먹을지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 짜실 때도 그런 걸 보완해서 드시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야채나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먹고 싶을 때 어떤 걸 드시면 좋을지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단 코칭 해드리는 분들도 한 1주일, 2주일, 한 3주 정도는 돼야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뭐 단백질, 오늘은 떡볶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코칭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지아 출산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또는 교육, 그래서 산정 관리를 받으실지 개인 코칭을 받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스타나 블로그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